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정은 작가님의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첫 번째 책을 발간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생각하라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어라 책을 두 번째로 발간하셨고, 오늘 이 자리는 두 번째 책을 발간하신 기념으로 이렇게 마음공감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은 현재 숲속마을 어린이집의 원장님으로 재임 중이시기도 하고요. 또 작가님은 영유아기 인성발달 연구회인 망국치를 발족하셔서 10년째 지금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단체인 사단법인 월드 유스비전의 이사이기도 하시고요. 이제부터 토크 질문을 통해서 작가님과 토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작가님. 이 책이 작가님께서는 아까 소개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책 제목이 생각하라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어라 이렇게 책 제목을 지으셨는데, 이 제목에 대한 설명과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을 들으시면 혹시 생각나는 책이 있으실 거예요. 라폰네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 도서의 원조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읽혔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부자들이 탄생이 됐어요. 저희 나라도 이 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저도 읽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 열망하고 노력해서 귀엽고 부자가 되는데, 정말 좋은 부모가 되려고는 우리가 이렇게 열망을 했나? 라는 바람과 회한과 아쉬움과 그리고 또 도전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패러디해서 생각하라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어라 라고 제목을 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젊은 시대, 이 시대에 저출산이기도 하고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부모들에게 우리는 귀엽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작가님의 삶이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과연 이 책을 다른 책과 달리 차별화하신 그런 구성을 갖고 집필을 하셨다고도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다르게 집필하셨는지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3남 1녀의 자녀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육아 경험담 에피소드를 좀 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지식들, 부모가 알아야 될 지식들을 담았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 부모들이 그 발달의 욕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놓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발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한 가지는 부모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육아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신이 먼저 인식의 변화, 부모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의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마음공감 대화가 삶 속에서 정말 태도 변화로 이루어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정말 키워줄 수 있는 우리 부모의 언어적인 상호작용 기술을 잘 안내해드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도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자기 반성도 되고, 또 저한테 좋은 지침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는데요. 참 좋은 책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이 책에 대해서, 책 서두에 또 활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용을 적어 놓기도 하셨지만,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작가님께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활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저희가 부모 교육 도서는 참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고, 그리고 꼭 책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나 모든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모든 지식이 내 손안에 금방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거는 삶 속에서 실천이나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8주차로 구성하고 매 주차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네이버 카페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한 박자 쉬어가면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 좋구나를 읽어가지 않고 꼭 챕터마다 쉬었다가 적용했다 또 내 적용한 것을 한번 더 표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실천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준 것이 너무 좋아서 저도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네이버 카페, 공간 카페에 들어가서 그 카페에서 다운로드해서 제가 이제 직접 작성한 게 있는데 그게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로는 제가 불안정 애착, 회피형으로 나왔는데요. 안정형 애착을 저는 기대했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다르게 나와가지고 아 내가 이거 좀 갈팡질팡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조금 하면 안정애착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좀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유형을 바로 알고 그리고 안정애착이 되도록 노력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좀 바꿔보기도 했는데 이 실천 활용이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네. 자,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책을 집필하시면서 이 책을 좀 보았으면 하는 대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대상이 좀 보았으면 좋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 책이 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읽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조부모님이라면 손주가 있고요. 또 젊은 부모님이라면 어린 자녀가 있고, 교육기관에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교육기관장들이 계시고, 그리고 예비 부모가 될 청년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모두가 합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은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께서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았습니다. 네. 네. 전 세대가 다 아우러서 이 책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비 부부들이 이 책을 좀 먼저 읽으면 참 좋을 게 좋은 부부, 좋은 부모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분들한테도 좀 강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쨌든 많이 유익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다음은 작가님께 저도 읽으면서 이게 생소하면서도 공감이 되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마음 공감 대화.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셨는데요, 책에서. 좀 생소하게 한 대화법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4차 산업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는 IQ가 아니라 EQ가 중요한 시대, 정서 조절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도 교육의 키워드를 자존감과 창의성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정서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그 공감 대화가 필요로 해서 그것을 마음 공감 대화로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저도 많은 대화법을 이제 접했고 그것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요.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주도권을 가진 어른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아이와 하나가 되는 대화가 필요하다. 뭔가를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아이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아이와 머물러 줄 때 아이는 거기서 공감받았다고 생각할 때 아이의 정서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의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대화 패턴이 마음 공감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대화법들은 어떤 교사나 부모가 주도권을 갖고 아이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이의 눈높이, 가슴 높이에서 아이와 하나가 되고 마음을 공감해주는 대화 패턴으로 바꿔보자 해서 마음 공감 대화라고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눈높이, 마음 높이 참 공감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눈높이, 마음 높이에 맞춰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님의 책을 읽다 보면 또 부모 자격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 자격증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운전을 할 때도 정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고, 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기술이나 그런 충분한 능력이 안 되는데 운전을 하면 굉장히 큰 사고와 불행을 초래하잖아요. 근데 사실 운전면허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부모가 바른 부모가 되는 건데, 이런 바른 부모가 되는데 어떤 자격이나 그런 절차가 없이 우리는 그냥 부모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키우다 보니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그랬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고, 저 자신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까지 정말 바른 부모가 되는 그러한 방법을 잘 내 손에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회한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국가가 마련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 정말 건강하게 삶을 사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지식을 잘 습득해서 어떻게 사회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너무 많다 보니 졸업을 하고 자기의 진로를 개척해서 가지만 정작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거는 관계의 어려움, 또 결혼을 해서는 부부간의 소통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삶 속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모두의 공통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자격증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좀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틀을 마련해 주어서, 우리가 지금 복지 시대가 되고 또 저출산의 어떤 그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부모들을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동수당이나 그런 양육수당을 받기 전에 부모가 될 수 있는 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꼭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즐거움이다, 또는 내 삶의 어떤 기쁨의 원천이다라는 그런 부모로서의 자부심과 그런 삶의 기쁨의 대상이 우리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저출산이 저는 극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국가가 좀 그 틀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부모 자격증이라는 그러한 말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네. 네, 그렇게 주셨군요. 부모 자격증이라는 그 말이 저도 참 생소하긴 했지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또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또 그 이수를 하면은 또 이렇게 대학교에서 학점을 받듯이 그렇게 또 이수한 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을 하면은 자격증을 받는다. 이런 상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부모 자격증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 말씀대로 이 부모 자격증은 뭐 저희가 일반인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나라에서도 뭐 경제적인 지원과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데, 이 부모 자격증에 대한 지원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네요. 작가님의 그 탁월하신 창의적인 발상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작가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법원에 있다 보면은 그 중에는 어록과도 같이 빛나는 그런 문장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가님의 그 가슴의 언어와 같은 그 문장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제가 발췌를 해보기는 했고요. 혹시 길어지면 네.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성장할 때 부모도 함께 성장한다. 자녀가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부모 역할의 옷을 잘 갈아입어야 한다. 누구나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준비 없이 아무나 부모가 되어버렸다.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시행착오를 하며 자식을 키우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정책적인 제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좋은 부모, 바른 부모가 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적 취향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풍토, 제도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행복은 서로 아름다운 관계로 길들여지는 데서 시작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길들여지고, 자식은 부모에게 길들여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길들여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길들여지고, 서로에게 삶의 기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길들여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것이다. 관계 속에 사랑이 실리면 그 관계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사랑은 관계 속에 담긴다. 어릴 때부터 존중받으며 감정 조절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 아이는 함부로 떼쓰지 않고 자존감 있는 아이가 된다.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존중할 줄 아는 아이가 되어 공감받고 배려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옳음이 먼저가 아니다. 부모는 먼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존중하며 기다려 주어야 한다. 그러면 아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갈 것이다. 자존감을 높이는 말을 듣고 자라 자존감이 잘 형성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이 공감받고 배려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며 세상을 이롭게 하고 기여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 때 행복을 누린다.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생각의 결과물이다. 지금의 나의 생각이 내일의 나이다. 과거에 묶이지도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현재에 충실하고 당당한 즐거운 삶으로 행복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더 있다면 더 많이 듣고 싶고, 또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어보시면 또 주옥 같은 말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데 꼭 한번 또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작가님의 이렇게 지금 잠깐 이렇게 읽어주셨지만 목소리가 참 잔잔해요. 그런데 그 잔잔함 속에서 힘이 느껴지고 귀에도 쏙쏙 들어오죠. 그런데 특히 이번 생각하라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라 이 책을 작가님께서 직접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1주차, 2주차의 내용을 읽으셔서 소리책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으로도 작가님의 글을 접할 수 있겠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귀로도 듣고 생각할 수 있고 해서 이것들이 많이 유익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작가님께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최근 작가님께서는 가장 큰 이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작가님의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시대가 점점점 바뀌면서 저희가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거치고 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그거는 좋은 변화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변화를 현장에서 많이 직접 경험을 하는데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손에서 다시 건강하게 자라가야만 된다는 책임감과 힘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그런 정서 면들을 볼 때. 근데 그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과 손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해드리고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정서가 부정적인 자녀들을 맡길 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또 부담을 느끼시는 선생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시고 때로는 열등감과 그런 힘듦 속에서 엄마들이 양육을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부모님들께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손잡고 저희랑 같이 가요 하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부모 역할 지원에 우리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들을 정말 건강한 아이들로 자존감 있는 아이들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생각하라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어라 이 책을 쓴 목적은 부모 역할 지원에 가장 주력을 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의 진정성이 정말로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이 책의 말미에 보면은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 자녀의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되돌려 받으려고 했던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러한 사랑이, 그리고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간절함이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이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작가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셨는데, 작가님은 크리스천이신 걸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책 내용에도 성경 구절이 이렇게 좀 가끔씩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인용을 하시고, 그걸 보면서, 아, 기독교의 세계관이 베이스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그 바람, 그리고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비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심히 고민을 하다가 교육계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로부터 지금 30년째 이 일을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꿈은 한 아이라도 행복한 아이로 자라가는 것이 저희 꿈이고 그 꿈을 부모님들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30년 동안 어린이집 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보육하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어린이집을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부모님들이 찾아오는 부모 역할 지원센터를 구상을 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우리 월드 유스비전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월드 유스비전에서 이제 영유아 보육 사업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 지원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힘있게 사업을 하시는데 같이 협력하면서 정말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선생님들,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부모 역할 지원센터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바람은 크리스찬 부모님들께서 먼저 부모들이 행복한 그런 부모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린이집 중심으로 제가 이런 사역을 해왔다면 이제는 좀 교회 쪽으로도 제가 마음을 방향을 좀 돌려서 교회 부모님들에게도 부모 역할 지원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부디 우리 이정은 작가님의 이 바라는 바와 그리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에 품으신 그 소망, 꿈이 정말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토크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예,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라.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또 대표님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마음 공간 토크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